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은 그 433을 어떻게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제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대를 어떻게 이제 그 공격을 하고 또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란색이 똑같이 둘 다 433이라고 하겠습니다. 빨간색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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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433 둘이 붙었을 때 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433의 이제 약점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통 이제 433이 이제 파란색이 이제 수비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433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33의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각 선이 3개가 있는데 각 선마다 3명씩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밸런스가 그래도 이제 그 하나의 선마다 각각의 밸런스가 유지가 된다. 뭐 4-2-3-1이나 뭐그 4-2-4처럼 중간에 2명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양쪽 사이드 공간이 벌려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4-3-3은 최소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에서는 최소 3명씩은 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는 잘 지켜진다. 그렇지만 또 단점이 있는 게, 지난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선과 선 간의 이 어떤 거리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운데 3명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뭐 2명이 있을 때보다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점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파란색의 수비를 한다고 보면은 공이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하냐면 이 원톱이 이 라인, 이 플랫한 라인을 지키지 않고 어떤 식의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 이제 뭐 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 같은 이 삼선인데 뭐 플랫하게 서는 경우보다는 보통 이렇게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어, 형태가 433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4321처럼 돼버리죠. 그러면은 너무나 쉽게 뚫을 수가 있는 게 이 2명밖에 남지 않은 이 선이기 때문에 뭐 이 가운데로도 패스를 줄 수가 있고 가운데로 주면 바로 둘 수가 있죠. 이 10번이 여기 있었으면은 이 패스가 가지 못했을 텐데 앞에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 패스 한 번만 해도 상대 1선을 쉽게 무너뜨리고 2선도 여기 양쪽에 벌려 있기 때문에 왜? 자기들이 사이드로 나가는 거랑 자기 뒤에 있는 미드필더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양쪽에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6번이 쉽게 말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쉽게 돌 수 있고 그 다음 상황을 전개할 수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4-3-3을 서실 거면 이렇게 서는 것은 어, 의미가 없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플랫하게 서 있는 게 그나마 이 4-3-3의 단점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어, 포메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상대가 4-3-3을 서는데 이렇게 플랫하게 라인을 선다.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 빨간색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이 패스를 일단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공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9번이랑 10번이 달려서 끊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공이 아무리 사이드로 보낸다고 한들 가는 와중에 이 9번이 달려가서 이 앞 공간을 막고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빌드업을 할 수가 없고 계속 빌드 다운을 무의미한 패스를 계속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가운데로 패스가 나가더라도 이 상대가 이렇게 앞으로 달려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6대3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만 상대가 수적으로 많아도 여기 공간을 뚫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6명의 수비를 이 앞뒤로 쪼여오는 이 수비를 뚫기 위해서는 뭐 정말 강력한 개인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 이제 턴오버를 이제 유도하게끔 만드는 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공간에 패스를 찔러 넣는 거는 자살 행위다.
그러면은 상대가 이렇게 플랫하게 4-3-3 수비를 잘하는 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3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그나마 빈다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뚫기 위해서 사이드로 가버리면, 근데 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번도 달려들고 9번도 달려들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4번이, 그러니까 이제 센터백이 이 9번을 향해서 드리블을 칩니다. 그러면 그냥 뒤에서 패스하면 이 선수는 왔다 좌우를 본인이 선택해서 수비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센터백이 드리블을 치게 되면 일단 이 앞에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고정이 됩니다. 고정. 그러니까 아까처럼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고 당장 내 앞에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여기서 고정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 선수는 앞에 있는 센백도 막아야 되고 윙백도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블을 조금만 치다가 이 선수를 고정시켰으면 그냥 사이드로 나가버리면 이 공간이 온전히 빨간색 팀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드리블을 치고 9번이 달려나가서 윙백을 끌고 가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라인으로 퍼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공이 나갔을 때 9번은 일단 통과했으니까 이 3명은 통과를 했고, 이 다음 상황에서 분명히 7번이 달려듭니다. 그럼 7번이 달려든다고 해서 걱정할 게 없는 게, 이번에는 또 이렇게 2대1이 걸립니다. 7번이 달려와 주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또 고정이 될 거니까 이 상태에서 패스, 그리고 돌면 드리블 치면 긴박하게 상대 2명이 내려와도 결국에는 여기서 3대2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 선수가 또 일로 드리블을 치게 되면 또 여기서 2대1이 걸릴 수밖에 없죠. 뭐 4번이 땡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드리블 쳐서 이렇게 2대1이 걸리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4-3-3을 뚫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우선은 센터백이 이, 이 선수들의 미드필더나 윙백들이 이제 빌드업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여기서 앞으로 드리블을 치고, 웬만해서는 이 사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이로 드리블을 치면 이 선수뿐만 아니라 이 10번도 같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나가버리면 이 2명이 너무나 쉽게 뚫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상황도 많이 발생하냐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아마추어 축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공만 좀 보면서 이제 좀 경주마처럼 앞으로 달려온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기 중에 어떤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냐면,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아예 가운데 6명씩이나 고정이 되어 이렇게 6명이 중원에 싸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땡큐인 게, 이제 4번의 선택지는 하나 더 늘어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가서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조금 드립을 치다가 상대 우리 원톱이 내려와서 공을 한 번에 받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다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공이 나가는데 이 공, 이 선과 선과 선 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공이 나가는 동안 상대방이 쉽게 가운데를 이렇게 좁히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와주면 땡큐, 여기로 주면은 자살행위고, 그냥 여기서 4번 드립을 치다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주고, 그게 아니면 그냥 11번을 주고, 그리고 여기서 뭐 9번이랑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돌아서 이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플레이, 패스 한 번에 상대 폭백을 맞이해야 되는, 상대 폭백까지 이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아마추어 축구에서 이렇게 6명이 와주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안 좋은 포메이션은 뭐냐면, 이 윙백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이 사람을 고정시킨 다음에 패스를 줘도 이 패스가 나가는 동안 상대가 뒤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윙백의 위치가 항상 윙백이든 미드필더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선수의 시야 밖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이 곧 드리블을 시키고 고정시키고 나갔을 때 드리블 한 번만 쳐도 이 세 명이 나가리가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 여섯 명도 나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미드필드 라인은 뭐 최소한 이 공격수들과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공을 받아도 어차피 다시 압박을 당한다. 그러니까 조금 라인을 올려서 여기 있으면 고정시키고 패스하면 이 공간으로 질주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33을 이제 아마추어 축구에서 433을 이제 좀 어, 공략하는 방법은 되게 쉽고 만약에 조금 실력이 있는 팀이라면 433의 약점인 선과 선 간의 거리가 조금 타이트하지 못하다라는 단점을 막기 위해서 아예 정말 이런 식으로 수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려워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센터백이 드립을 치다가 이 패스를 주고 싶어도 상대가 이제는 아까와 다르게 이 공간과 이 공간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공이 가는 동안 충분히 상대 미드필더가 여기를 좁혀서 이 공을 인터셉트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드리블을 그냥 더 치면 돼요. 아까는 상대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드리블을 많이 못했지만 오히려 더 드리블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주고 여기서 받으면 경기 초반이나 이제 아마 순식간에 어떻게 될 거냐면은 다 일로 당겨집니다. 상대가 다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2번이 공 잡고 7번 줘도 네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어떻게 해서 9번을 공을 줘도 세 방향에서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압박을 당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역시나 이것도 단순한 게 그냥 4번이 공 주고 뒤로 가서 받아주고 빠르게 반대 전환.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빠르게 오려고 해도 공보다는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스 몇 번에 왔다리 갔다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상대가 정말 빠르게 수비를 해서 이렇게 빠르게 오면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을 다시 또 뒤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 전환. 그러면 사람인지라 이 왔다 갔다를 한두 번만 해도 이미 지치기 때문에 절대로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대점을 내면은 이제 따라가다가 이 벌어진 틈 사이로 뭐 이런 패스가 나와서 여기서 돈다든지 드리블 또 치고 윙 쪽으로 치면 이렇게 2대1 가운데로 드리블 치면 이렇게 2대1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축구할 때는 항상 이제 약속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에 사이드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상대가 뭐 정말로 이제 수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수비를 정말로 안 하지 않는 이상은 공이 한 번 나가면 이미 상대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무리 고정을 시키고 공을 줘도 순식간에 따라 붙거나 7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 팀에서 약속하는 건 뭐냐면 한 번 사이드로 갔으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한 번에 가서 되는 적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확률상 무조건 낮아요. 그래서 센터백이 여기서 자기가 드립을 쳐서 다 고정시키고 여기 한번 공 주고 7번이랑 9번이 다시 붙으면 뒤로 오고 뒤로 왔다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 반대 전환하면 다시 또 당겨질 거고 그러면 다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상대는 돌아갈 수 있는 체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대 433을 흔들 수 있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상대가 만약에 정석적인 수비를 한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드립을 쳐서 공 주고 수비 붙으면 뒤로 빼고 그리고 반대 전환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9, 7번이 내려오지 않는다. 얘네가 안 내려오네. 반대 전환하는데. 그럼 7번 주면 되고
또 전환했는데 11번이 만약에 사이드부터 막는다. 그러면 8번이 내려와서 공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고 자기가 돌아서 이 8번한테 드립을 치다가 또 일로 주거나 아니면 11번 좀 내려와서 공 받고 패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상황들을 말씀드렸지만 뭐 또 이런 상황을 말씀할 수도 있죠. 어, 1선이랑 2선이 이제 지쳐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데 1선만 신나서 이렇게 경주마처럼 또 이렇게 압박을 하러 가는 상황. 그럴 때는 너무 쉽죠. 이렇게 공 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상황을 풀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2선까지 다 올라왔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드립을 치다가 사이드로 가서 앞으로 직진 아니면 여기서 한 번에 가는 패스. 상대가 다 낮추면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대의 공간이 벌어지게끔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예시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날 하얀색이 저희 팀이고 검정색이 상대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시면 윙으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뒤로 나가죠. 자, 미드필더가 공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조금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상대가 4-3-3이었는데 원톱분이 굉장히 앞에 있었고 나머지 윙분들은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미드필더 3명분이 여기 있었고 4명은 또 뒤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4-3-3 이런 식으로 서 있으면 이 공간이 또 비기 때문에 한번 상황 보세요. 여기서 이 공간 선수의 위치 사실은 이 원톱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플랫하게 서 있었으면 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또 센백한테 빌드 다운을 해야 되는데 이 원톱분이 윙백들이랑 라인을 맞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비게 되고 여기서 쉽게 공 받고 돌아서 또 전개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지금 아마 뭐 요렇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간도 빠그러지고 그리고 이제 이 공간도 빠그러지게 됩니다. 이 원톱분이 찰나의 선택, 본인이 내려와서 이 길만 막았어도 굉장히 상대가 우리 하얀 팀이 빌드업을 하기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런 걸 택했다. 그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3-3이 만들어져서 가운데가 굉장히 타이트해졌는데 제가 말했죠. 가운데로 타이트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라인 당겨가지고 타이트해지면 여기로 공 주면 자살 패스.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한 명이 6명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드리블 시켰으니까 여기 고정시켜 놓고 사이드로 나가거나 반대편 사이드로 나가면 된다. 네, 그런 상황이 뭐 그 다음에도 이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인데 이번에는 상대가 4-3-3처럼 쓰는 경우 경주마처럼 다 앞에만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선이랑 3선이 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센터백이 좀 드리블 치다가 뭐 이렇게 사이드로 나와도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센터백과 1선, 2선 간의 간격이 짧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패스로 이렇게 여기 있는 톱을 주거나 아니면 빠르게 공을 줘서 여기 윙한테 주거나 대신 중요한 거는 이 공을 받는 사람 입장이 포백한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공을 받자마자 돌 수 없고 바로 뺏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롱패스를 받을 거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 있던 공격수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업마킹을 통해서 잠깐 내려와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니 이렇게 업마킹하면 어떤 바보 수비가 이렇게 가만히 있겠냐. 당연히 여기서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당연히 따라오겠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생각보다 이 라인이 굉장히 좀 되게 지키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특히 이 공간이 이 경기장의 하프 라인이라면 더욱이나 업사이드 때문에 올라오질 않습니다. 상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세 명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사이드로 가거나 이렇게 공 줘서 내려와서 받아주고 돌아서 그 다음 전개 하는 거를 공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상대가 지금 1선이 되게 앞에 있고 2선도 지금 뭐 되게 빠그라진 상태긴 한데 어쨌든 간에 2선이랑 1선 간의 그 공간이 되게 타이트하고 반면에 2선이랑 3선 간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왼쪽 윙, 톱, 오른쪽 윙 중에서 한 명만 내려와서 잠깐 공 받으면 이 넓은 공간에서 혼자 휘젓고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433의 이제 단점인 선이 3개밖에 없어서 선과 선 간의 공간이 넓다. 라는 약점 플러스 이 선이 심지어 또 올라가 주니까 이 공간이 완전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상황 보시면 이제 센터백이 여기서 공을 잡고 약간의 드립을 친 다음에 보세요. 이 선수 움직임 보세요. 보시면 라인에 상대 폭백이 붙어 있다가 순식간에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2선이랑 3선 간의 간격이 넓으니까 공을 받아도 뒤에 지금 압박을 전혀 받지 않고 뒤늦게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공을 잡으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아, 내가 나갔다가 이 선수가 드리블 톡 쳐가지고 자기를 패스하면 폭백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고 전개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샌백이 최대한 1선이랑 가깝게 드리블을 치고 1선 고정시켜 놓고 2선도 지금 빠기로 했지만 정상적이라면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1선, 2선. 이 공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로 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사이드로 가거나 아니면 빠른 패스로 이 텅텅 비어 있는 2선과 3선을 노린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왼쪽 윙이 내려와서 봤는데 이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걸려버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433을 공략하기는 되게 쉽다. 하지만 상대 만약에 제가 이제 선수들 경기를 이제 실제로 보러 가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고는 있지만 상대가 이제 정말 선수급으로 가게 되면 왼쪽으로 갔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는 그냥 반대 전환하면 된다고 했죠. 이 전환할 때 그냥 되게 체력도 좋고 달리기도 빠르니까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공 나가면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도 이렇게 가도 또 똑같이 공간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잘 하더라고요. 선수분들은 이게 물론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한계가 있지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있는 팀이라면은 수비에도 이렇게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33을 공략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빌드업의 시작은 요 4번에 또는 5번 센터백의 드리블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드리블이 막 달리면서 하는 그런 막 제레미 도쿠처럼 막 그런 드리블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걸어도 상관없어요. 걸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페이크 모션으로 공 차는 척하면서 이 선수가 오게끔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천천히 아니면 걸어가면서 드리블을 이렇게 치든 아니면 그냥 페이크 모션을 하든 아무것도 안 하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대는 옵니다. 그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백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상대한테 드리블을 한번 쳐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공 갖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 거니까 그때 패스를 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빌드업의 시작이라는 점 본인들이 빌드업의 시작이라는 점 괜히 맨시티가 뭐 후벤 디아스 그리고 뭐 우사노프 그바르디올 아니면 뭐 반다이크 이런 수비적인 선수들이 여기서 들어서 점점 곽감을 받는 게 뭐 그런 거다.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키퍼의 발밑이나 킥이 더 좋으면 아주 예술이겠죠. 그래서 제가 맨시티 경기를 보러 갔을 때 그냥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 돈나루마 선수가 킥이 좋으니까 돈나루마 선수가 이제 가운데로 천천히 드리블을 쳐요. 그렇게 해서 달려들면 6번이 나와서 공 받아주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비를 잘하면 가운데에 몰렸으니까 그때는 윙으로 이렇게 가. 이걸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키퍼도 만약에 발밑이 좋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메리트 있다. 네, 그래서 맨시티 같은 그런 플레이를 선호하는 팀일수록 오히려 발밑 쪽 키퍼를 많이 선호하고 키퍼들 이제는 센터백들도 수비만 좋을 게 아니라 그런 빌드업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드리블도 좋아야 된다는 점, 패스도 좋아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